네, 오늘 영상은요,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당일 단타에서 승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이게 무엇일까요?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은, 알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눌렀으면.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왜 그거 주제로 삼았냐면요. 이거 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요. 당일 주도주 단타, 제가 주도주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종교시켜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제가 좀 파격적으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고 나서 설명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이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고 조회수도 가장 많이 나오면서 제 영상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제가 유한양에 대해서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유한양이 그럼 내일 전고 돌파하면 상한이겠네?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유한양이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물론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해요.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근데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은 아니다. 종목이 끼하는 것이 있는데, 이전 차트 한번 돌려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다만, 이 유한양이 좋은 재료가 나올 때는 강한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좀 잘 나오는 편이라는 말은 이렇게 코멘트를 더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세요. 유한양이 내일 전고 돌파하면 상한이겠네?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이게 불과 몇 분 전에 나왔거든요. 이 좋아요 표시가. 그래갖고 제가 이거 딱 내용 보고 오늘 이걸로 설명해야 되겠다 하고 주제를 정한 겁니다. 부제를 제가 트레이딩은 결국 디테일이 승률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한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을 다룰 건데요. 한번 본인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번 쭉 보면서 본인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섹터를 볼게요. 오늘 주요 섹터는요,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강했죠. 그리고 이제 노벨 문학상 관련주라고, 이제 온라인 서적 관련주거든요. 출판 관련주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노벨 문학상이 나왔거든요. 최초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 서점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요, 이게 새롭게 부각받은 테마예요. 장전에 이슈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전장부터 갭이 커가지고 섣불리 달려들긴 좀 힘들었지만 오늘 이게 신선한 테마로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권 분쟁, 이 세 개가 오늘 좀 눈에 띄었고요. 이게 가장 눈에 띄었어요, 사실요. 그리고 나서 제약바이오, 최근에 강했던 제약바이오, 이렇게 세 개가 강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오전장에 파악하고 나서 이제 매매를 이제 준비하겠죠. 그래서 제 매매 관점을 설명드려 볼게요, 한번. 이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같은 주도주 매매라도요, 돌파, 눌림, 상따, 낙주, 짝짓기, 종가, 이 디테일이 다 달라요. 디테일이. 이걸 보는 디테일이 달라요. 제가 이제 돌파의 디테일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돌파 매매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돌파 매매의 디테일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종가 매매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종가 매매 잘하시는 분들의 관점을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기법 하나, 그러니까 주도주 매매더라도 돌파가 있고 눌림이 있고 상따, 낙주, 삭제기, 종가 다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접근 관점이 다르는데 그 접근 관점의 디테일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달라볼게요. 볼게요. 보통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거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초보는요, 이 디테일을 보지 못해요. 이 디테일을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수익이 났다 안 났다 그것만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이 피상적인 것들만 보고 이제 고수들이 어떤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냈을 때 그 속에 있는 디테일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디테일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할까 합니다. 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디테일을 지금 보시는 분이 한번 캐치를 했는지, 본인도 그렇게 똑같은 종목을 매매했다면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게 장전 이슈거든요. 제가 이제 역시나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중에 ABL 바이오를 오늘 매매를 했는데, 왜냐면 이게 오전장에 보시면은 이 탄력도도 좋고 거래대금도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게 1등주였고, 펩트론은 최근에 너무 강했고, 오늘은 좀 이게 1등 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탄력도도. 그래서 제약바이오 순환 강세 속에요, ABL 바이오를 제가 이제 관종을 해놓고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룰게요. 이거가 지금 좀 설명할 게 좀 있어서 뒤에서 다룰게요. 라이콤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콤은요, 오전장에 이제 장중에 좀 진부한 테마였긴 해요. 자율주행이잖아요. 그쵸?
장중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죠. 25억 정도 터지면서 이게 돌파가 나온 겁니다. 오전장 돌파.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이제 공략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을 냈는데 한 5에서 10% 정도 수익 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1등주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3분봉으로도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는 이제 다른 테마가 강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출판 쪽이 강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파 나올 때부터 관심을 뒀거든요. 그 이유를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일단 이렇게 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그 이슈가 나왔거든요, 장중에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크게. 그렇지만요, 이 라이콤이 이제 강한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공략을 했잖아요. 거래 크게 들어오니까. 이때 돌파로 공략한 다음에 한 5에서 10% 수익 내고, 눌림 공략 안 했죠, 제가. 그 눌림을 공략 안 한 관점도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 자율주행 라이콤만 상승을 했으면요, 저는 매매를 안 했을 겁니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라이콤만 움직였다면 안 했을 건데, 라이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제가 보니까요, 다 같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탄력도 1등, 그쵸? 거래대금 1등이니까 라이콤이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대금이랑 탄력도 둘 다 1등이잖아요, 확실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너가 1등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패턴상으로도 보시면 장중에 공략했을 때 일봉상 이 강한 매물대를 도파하고 나서 이 3일 정도 조정받고 다시 재급등하는 3박 4일 패턴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1등주 역할을 지금 오늘 하면서 캐치를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수익 진짜 잘 봤어요. 이거를 매매 타점 제가 봐도 좀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이거는요. 보시면은요. 일단 자율주행 테마가 형성된 걸 파악을 했죠, 제가. 다 같이 움직여요. 제가 뭐라고 했죠? 어떤 종목이 이슈가 있잖아요. 테마를 형성시키잖아요. 그쵸? 이게 이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이게 급등했다면은 그 다른 종목들이 움직임이 없고 이 하나만 종목이 급등했다면 저는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죠.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테마를 형성했다고 제가 파악을 한 거예요. 테마군이 형성되면 그 중에 1등주의 힘은 좀 강력하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 VI 전에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VI 전에 던진 겁니다, 이게. VI 직전에 이게 밀려가지고 그 VI 전에 매도하고 그 다음부터 쭉쭉 밀렸어요. VI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라이콤이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한 10% 정도에 포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속주들이 따라가는 흐름들이 보이길래 집단 테마군을 형성했구나, 오늘 이 이슈가 좀 먹혔구나 생각하고 돌파에 공략한 다음에 가파르게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할 때 던진 겁니다, 분할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디테일이 뭘까요? 개별 이슈가 부각받은 게 아니라 그 섹터 이슈에 부각되면서 집단 테마를 형성했다. 그 중에 거래대금과 거래량 둘 다 1등 기준 부합하기 때문에 라이콤을 확실히 1등이라고 생각하고 공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후속주 잘 보라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략을 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소 때 많이 설명드렸다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1등과 후속들의 탄력 차이로 한번 보세요. 1등은요 10%에서 거의 19%까지 갔을 때 다른 것들은 겨우 한 3%, 그쵸? 1등주, 2등주부터 후속주들 한 2, 3%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등이 더 이게 상승률이 높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요. 거래대금도 크고 상승률도 높으면 확실히 1등인데 여기서 벌어졌잖아요, 다른 것들이랑 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등을 공략한 게 확실히 맞다, 이거를 이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슈가 집단으로 형성된 테마일 때, 이슈가 부각 후 집단으로 형성된 테마일 때 1등주 맥점이라면 공략한다. 그쵸?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평소 때 설명했던 디테일이니까 아직은 설명 안 할게요. 뒤에 설명 중요한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엔 컴퍼니 K를 볼게요. 이 컴퍼니 K가요, 평소 때 좀 끼가 좋았죠, 과거에. 근데 오늘은요, 뭘로 부각을 받았냐면, 이게 출판, 아까 그 있죠, 그 노벨 문학상 있잖아요. 그거 출판 관련 그런 노벨 문학, 그리고 출판 그런 새로운 테마에 부각이 됐어요, 장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파 이렇게 할 때 들어간 겁니다. 거래량이 크게 좀 터지면서 후속으로. 제가 이거 후속주를 매매한 관점을 한번, 이것도 돌파에 공략했죠. 여기서 돌파봉 시가를 잡고 바로 공략해서 이것도 한 5% 정도 던졌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한가 가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한 5% 정도 수익권이 나왔을 때 던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보세요. 이게 오전에 이제 제가 장전 이슈에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여기에 평소 이제 장전 이슈들이 이거였어요. 예림, 예스24, 밀리서치, 삼성수, 이거 다 시가갭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종목들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이것저것에서 찾아갖고 정리한 거 아니에요, 관련주들을요. 그랬더니 이 이상 없어요.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더 적었을 텐데, 하나, 둘, 셋, 넷, 요 4개까지밖에 못 봤어요, 관련주들이. 그래갖고 제가 이걸 적었더니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갭이요, 아침에.
그래갖고 부담스러워서 이건 점상이었어요. 예스24는요. 그리고 이거랑 이제 평소 때 이거랑 같이 한세 예스24 홀딩스인가? 예, 그것이 이제 근데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좀 갭이 너무 높아갖고 어쨌든 이게 점상이 가고 그것도 갭이 높아갖고 못했고 여기 보시면요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오전장에 핫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컴퍼니 K가요 새롭게 부각받았어요. 아무도 인지를 못했던 거죠.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게 아니에요. 이게 관련주라는 게 지금 처음 부각받았다는 이 특징주 이슈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됐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물론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기존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장전 이슈 체크하면서 이건 못 봤거든요. 컴퍼니 K라는 게 관련주라는 거를. 근데 오늘 특징 주시 내면서 새롭게 부각을 받더라고요. 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게 관심이 쏠릴 수 있겠구나라고 파악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요. 그래서 아 이게 돌파 먹히겠다 좀 크게 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5% 던진 장중에 흔들면서 상한가 가긴 했는데 역시나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돌파할 때 공략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이슈 부각이요.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됐죠? 이게요. 한국노벨상 소식에 서점 관련 그런 온라인 서적 관련 출판 관련 주식들이 다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예스24가 점상을 가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다 상승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단 테마가 형성돼 갖고 강한 테마를 형성시켰어요. 그때 이제 제가 공략한 이유는요. 만약에 이렇게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 1등주를 공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스24로 공략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점상을 가버렸죠. 그러면 제가 1등주보다 좋은 2등주 공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1등주가 10% 이상 1군 그러니까 1등주 10% 이상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을 이외에 2군에서 그러니까 10% 이하로 출발하는 종목들을 시초가로 공략해 보시는데 안 돼요. 다 10% 이상씩 출발했어요. 이게. 그래서 공략할 게 없었어요. 시초가로도. 이해되시죠? 아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시초가 매매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 갭이 10% 이상 떴거든. 이게 컸나봐요. 이슈의 파급력이요. 그래서 다 10% 이상 떠서 공략할 게 없었습니다. 제 관점으로는요. 그래서 공략은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놀았거든요. 아까 ABL 바이오. 지켜보고 있다가요. 이게 새롭게 보세요. 이슈 부각 후 집단으로 형성된 테마일 때 이렇게 형성된 테마일 때 1등을 공략하는 게 맞지만요. 이게 점상으로 가고 나머지도 10% 이상 뜨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공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으로 따지면 아까 라이콤이었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이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보세요. 컴퍼니 K가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후속 급등했잖아요. 이럴 때는요. 이 테마가 신선한 테마잖아요. 지금 새롭게 부각된 테마였거나 파급력 있는 테마. 이 파급력이 있다는 거는 이미 이전에 많은 종목들이 엄청 급등하는 것들 그리고 집단으로 형성된 것들이라는 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급력이 있는 테마라고 판단되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선한 테마라고 파악이 된 겁니다. 이게 새롭게 부각되는 예전에 그냥 초전도체로 제가 다들 아시니까 이 초전도체도 처음에 새롭게 부각되는 테마였을 때 이런 식으로 다 크게 급등하면서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상한가 여러 개 속출되니까 막 비슷한 테마가 막 새롭게 막 엮이면서 막 시간이 급등하고 막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전도체도 테마도 그 당시에 신선한 테마였어요. 지금 이것도 신선합니다. 테마 자체는요. 물론 이게 기존의 다른 그런 테마에 엮인 종목들이 다 오늘 요거에 묶이긴 했지만 기존의 다른 뭐 예를 들어 핑크퐁, 업스테이지, 그쵸? 이거는 티몬 VF 사태 막 이런 식으로 다른 테마에 엮였던 게 오늘은 같은 테마에 엮여갖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별 이슈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게 탑원 그런 탄력을 흐름 보였거든요. 제약바이오가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가장 강했고 이 탄력도 측면에서는 이 노벨 문학상 관련주들이 다 전체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컴퍼니 K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난 이게 강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게다가 이게 돌파 타점이었어요. 딱 정확하게 포착한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공략에서 한 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거래대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돈으로 하진 않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돈이 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수익을 좀 줄 수 있겠다 판단하고 공략을 해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퍼니 K의 상승 이유가 여기 리드의 투자 이익이 부각되면서 오늘 이 출판 관련주로 신규 부각 후 상한가를 갔습니다. 후속으로. 이게 오늘 테마가 뭐예요? 제가 이거 하나 이제 이걸 설명드릴게요. 이거 밑에 거 설명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거 두 개를. 오늘 설명할 디테일 중에 하나 아직 새롭게 설명 안 한 게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시장 참여자 그리고 재료 뉴스 종목의 끼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시장 분위기와 시장 참여를 제가 산소의 양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재료와 뉴스를 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재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진부한 이슈죠. 예를 들면 재료가 뉴스나
좀 진부한 게 오늘 뭐예요? 자율주행 좀 진부하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소멸, 그런 단기 소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그거 공개할 때 그게 실망감이 많이, 지금 실망한다는 의견이 더 많거든요? 실망감이 큰 그런 의견들이 많아갖고 좀 진부하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그런 테마는요. 그래가지고 이 진부하면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씨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이슈일수록, 아까 제가 뭐 초전도체 초기에 그 이슈 받을 때 초전도체 되게 신선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안이 원래부터 진부한 테마거든요. 근데 보안이 이제 신선한 테마로, 그러니까 딥페이크 관련 그런 테마로 새롭게 테마가 옷을 갈아입고 부각이 돼갖고 강한 적이 있었죠. 아시나요? 뭐 한싹이라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센즈랩, 센즈랩, 모니터랩, 한싹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M83도 있다. 이런 딥페이크 쪽으로 이렇게 엮이면서 새롭게 이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테마가 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이해되시죠? 그거 신선해요. 이런 불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뉴스는요. 이런 불이에요. 제가 이걸 버너라고 했거든요. 불씨가 제일 강한 거, 제일 약한 거 성냥개비, 그리고 중간이 라이터.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세요. 재료를 불이라고 하면요, 진부할수록 이 작은 불이에요. 오늘 자율주행 그 약간 진부하잖아요. 그쵸?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출판 이쪽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 최초로 한국인이 그 받으면서 우리나라 온라인 서점계의 부흥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신선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불씨를 크게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산소 양이 뭐냐면요, 이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불이 산소가 많을수록 불이 팍 지펴지잖아요. 그쵸? 산소가 많을수록 불이 크게 지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 참여자를 산소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럼 밑에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 진부한 게, 그리고 이게 신선도를 따지면 여기서 신선하고 여기 진부하고. 그러면요, 제가 이제 종목을요, 이슈 부각 시 평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종목은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목은요, 평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슈가 부각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슈잖아요. 진부한 이슈, 뭐 신선한 이슈라고 하면요. 종목은 이거 비유를 하면요, 장작에 가깝냐, 종이에 가깝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예를 들면 라이콤이나 컴퍼니 K 있잖아요. 이것들은요, 약간, 어떤 이슈가 나올 때 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나올 때, 예를 들면 이거라고 할게요, 번호. 오늘 출판 쪽이요. 어떤 이슈가 나올 때 이렇게 엄청나게, 이거 어때요? 이 불을 붙이면은 금방 타죠? 이 종이들은 금방 타잖아요. 빠르게 금방 타잖아요. 빠르게 활활 급하게 타고 소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종이들은요. 근데 어때? 장작은요? 장작은 늦게 타요. 그쵸? 서서히 타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타는 정도가. 비유가 잘 됐나요? 비유를 적절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 불을 지핀다고 칠게요. 이 불을 지피면요, 이거는요 활활 잘 타겠죠. 이게 주도주가 이런 모습이 잘 나옵니다. 제가 오늘 ABL 바이오 수급주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이슈가 나와갖고 이렇게 부각을 받을 때요,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불이 잘 타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잘 상승하는 이런 주도주, 거래대금이 큰 주도주가 이렇게 잘 나오고요. 방금요, 그리고 라이콤이나 컴퍼니 K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종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나올 때 빠르게 활활 타요. 급하게. 그게 이제 세력주에 가깝다고 제가 평소 때 수급주랑 세력주를 오늘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컴퍼니 K와 라이콤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종목들은요, 평소 종목의 특성, 종목의 끼는요, 종이에 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거나 어떤 이슈가 부각될 때 빠르게 활활 급하게 타요. 그리고 소멸을 합니다. 빠르게 급하게 타고 소멸해요. 근데 만약에 재료 이슈가 강하고 지속성이 있다면요, 이렇게 진짜로 급등하다가 막 상한가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급락할 때 이렇게 급락하고, 빠르게 소멸을, 급락할 때 강하게 급락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종목의 끼는요, 이 종이로 보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이 컴퍼니 K와 라이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슈 부각 시 급등이나 상한가를 자주 가는 종목, 이 끼가 좋은 종목들은요,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상승할 때 깔끔하고 시원시원하게 급등하는 세력적 특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두 가지 종목의 특성이, 이 종이가 그렇거든요. 빠르게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고, 상한가도 자주 가고 급등도 빠르게 깔끔하게 잘합니다. 그럼 이게 세력주의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종목의 끼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컴퍼니 K거든요. 이 컴퍼니 K 상한가 2번 갔어요. 최근에, 이전에. 그리고 여기 라이콤 보세요. 이 상한가 이전에 9번이나 갔어요. 이게 종목의 끼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특성을 보자면요. 이 상한가를 얼마나 자주 가느냐. 이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이 끼가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라이콘 보세요. 9번이나 갔던. 그리고 컴퍼니 K도 최근에 업스테이지 관련주 해갖고 상한가를 2번 갔는데 예, 이렇게 끼가 좋았다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는 어때요? 방금 2회는 0이죠. 상한가를 간 적이 없어요. 이 종목은. 왜냐면 이 종목은요. 이 장작이랑 가깝단 말이에요. 좋은 이슈를 봤더라도 막 빠르게 급하게 활활 타오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좀 잘 타죠. 잘 타시면서 우상향 점진적으로 잘 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력 수급주에 가깝고 이게 이제 주도주의 모습을 보일 때는요. 좀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좋아할 때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컴퍼니 K 어때요? 방금 끼가 좋고 특성 그런 상한가를 잘 가는 그 특성 있잖아요. 이슈 받을 때 활활 잘 타오르는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돌파 맥점에서 공략할 때 한 50%를 금방 줘버리는 거예요. 수익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돌파 맥점에서 딱 공략해갖고 빠르게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의 특성은 호가창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거는 호가창에 대한 잘 보는 법이 이미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텐데 호가창의 그런 체결 속도 그걸 중요시 생각하면서 그 호가창의 움직임을 보고 뭉탱이 돈이 들어올 때 같이 맥점을 돌파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 다 같이 돈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종이가 불을 지필 때 급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5% 정도를 보고 빠르게 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이 자율주행 라이콘 보세요. 아까 어때요? 불은 어때요? 성냥개비라고 할게요. 그냥 불이 그렇게 막 새로운 테마가 아니잖아요. 좀 진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냥개비나 라이터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 대신 종이잖아요. 종이 있기 때문에 불을 지피면요. 여기다 불을 지피면 순간적으로 급하게 활활 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불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 빠르게 먹고 나오고 눌림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또 이렇게 소멸할 때는 급하게 또 소멸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급등한 다음에 급하게 소멸을 해요. 이런 거는 눌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오후장이고요. 그리고 또 재료의 그런 신선도도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게 불태울 때만 이렇게 들어가갖고 돌파로 빠르게 먹고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눌림을 잘 안 합니다. 오후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재료의 진부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또 공개 택시 그거 그 실망감이 커지면 또 급락할 수 있잖아 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단 형성해가지고 빠르게 종이처럼 불탈 때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를 한번 봐볼게요. ABL 바이오 보셔요. 제약바이오 강세미 수단 오늘 전고미 신고 돌파였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되게 점진적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아까 장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이 순환하면서 잘 가는데요. 아까 그 뭐라고 해야 됐지? 그것도 장작입니다. 그 유한양행도요. 유한양행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시총이 크면서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가 꾸준하게 크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살 때를 빠르게 못 사더라도요.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요. 올라갈 때. 그리고 나중에 눌릴 때도 여기 보시면 여기 눌릴 때도 천천히 걸어 놓아 갖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주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약간 그 수급주 같은 거 있잖아요.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이 사는 거는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대응할 기회를 잘 줘요. 이런 종목들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눌림 매매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돌파해서 수익을 본 다음에 눌림 맥점에서 들어간 거긴 한데요. 여기서 아까 보시면 여기서 근데 이게 쌍봉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쌍봉이 나오고 좀 밀릴 것 같아갖고 원래 평소 제가 말했다면 이 검은색을 이탈할 때 손절인데 그냥 짧게 본저가에서 약간 밑으로 떨어지길래 바로 손절 쳐버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거 디테일, 제가 이 디테일에서 왜 졌냐면요.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손실을 봤냐면요. 저는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이 라인을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이런 아까 보세요. 이렇게 결국엔 여기서 한 7, 8% 정도 올라가고 15%로 마감했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추이 보세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이 오늘 엄청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프로그램도 계속 들어왔고 이건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오후장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엄청 많이 사들였잖아요. 그리고 또 주식자라는 투신이 사들였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요 상한가를 가지는 못해요. 아까 상한가 이력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지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인들이랑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좀 우상향하면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세력주처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돈 크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보세요. 거래대금이 100억씩 빵빵빵 터지는데, 이거 돈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분할로 큰 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으로 한 2% 먹는 게 낫냐, 아니면 한 2천으로 10% 먹는 게 낫냐. 이 세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한 2천으로 한 50%를 빠르게 이렇게 먹는 방법을 구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수급주 있잖아,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이거는요, 한 1억, 2억 단위로요, 한 1, 2% 정도만 분할로 잘 잡아갖고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좋아하느냐는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종목의 특성과 끼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서 본인 성향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오늘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오늘 당일 단타에서 승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이거는요, 종목의 끼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의 끼. 내가 선택하는 종목이 아까 말한 그런 종이냐, 그쵸? 장작이냐. 이 끼를 알아야 돼요. 종인지 장작인지 끼를 알아야지만이 자신이 그 디테일, 그 접근하는 디테일이 달라지거든요. 종이다. 그럼 차트상 맥점 그런 돌파 구간에서요, 사람들의 돈이 팍 쏠려갖고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슈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는요. 그리고 장작이다. 이거는 바로 급등하고 화려하게 급등하지는 않지만요, 좀 약간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 분할로 접근하면, 비교적 주도주 잘 보면은, 주도주 잘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ABL 바이오, 이런 거 잘 보면은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노벨 문학상 관련주들은요, 다 종이에 가까웠어요. 이 종목들의 옛날의 과거 특성들을 보면 다 종이의 그런 특성들을 가진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재료도 오늘 부시도 컸잖아요. 성냥개비가 아니라 약간 라이타 이상 정도는, 왜냐면 신선도가 강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번호로 불태우면서 이 번호로 종이에 불태웠기 때문에 빠르게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고 빨리 간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유한양이 내일 전고 돌파 상한이겠네. 상한가 못 가죠. 왜냐면 종목의 끼가 특성과 상한가를 간 이력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갈까요? 그거 이전에 과거의 특성을 보면 차트상 상한가 간 이력이 없는데, 이번에 상한가를 보일 가능성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전 차트를 돌려보시고 이 종목의 끼를 파악하라는 거였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종목의 끼 특성, 종이냐 장작이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요, 뭐라고 칠까요? 라이콘 한번 쳐볼게요. 라이콘 보시면요,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과거에 이제 상한가 가는 거 보세요. 상한가거든요. 이게 상한가 화살 표시거든요. 여기 수식을 이제 이 수식을 제가, 이 수식은요, 댓글을 밑에다가 본인이 필요하면요, 자기도 이 종목의 끼를 파악하기 위한 이 상한가 화살표 표시를 좀 설정하고 싶다 싶으면요, 댓글로요, 상한가 표시 그 화살, 그 수식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러면 제가 밑에다가 댓글로 이거 복붙해갖고 옮겨드릴게요. 이거 수식 관리자에서 상한가 그 수식 만들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표 변수, 이거 클릭해갖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보세요. 이제 급등할 때 종이, 그러니까 이슈 받을 때, 이슈 한번 받으면 이렇게 보세요. 확 불타고 확 내려와 버리죠. 확 불타고 확 내려와, 확 불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슈 받을 때 엄청난 상한가를 잘 가요. 그쵸? 이렇게 최근에도 그렇고 화끈하게, 이게 완벽한 종이의 특성을 가진 종목입니다. 한번 불시 잘 받으면요, 이렇게 급등을 팍 해버려요. 이거 뭐 라이터로 불 받아도 이렇게 돼버리고, 좀 좋은 그런 이슈를 번호 같은, 아니면은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이슈 정도의 크기를 받으면 이렇게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잘 가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렇게 이슈 받고, 로보택시 이슈 받고요, 이렇게 자율주행이 강했을 때 이런 특성을 보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상한가 표시기를 한번 이제 제가 혹시라도 받고 싶으시면 저 하드리고, 이거 보시면은, 그러면은 유한양행은 어때요? 유한양행은요, 없어요. 화살표가 한 번도. 그치만요, 이렇게 좀 잘 가는 이렇게 수급주의 특성, ABL 바이오처럼 오늘, 그쵸? 상한가는 가진 않지만요, 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지금 이거 ABL도 오늘 신고가 찍었거든요. 신고가 돌파해갖고 안착한 거예요. 최근 제약바이오가 강하면서 순환이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향 지금 하는 그런 추세죠. 그리고 오늘 전고점도 돌파하고 추세상단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 이거 보세요. 엄청 100억 이상 들어오고 막 50억 이상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말아 올렸잖아요. 15%까지. 이게 프로그램 수급 같은 것들, 이게 수급 매매하신 분의 디테일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장중 동향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의 그 수급 동향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수급주 매매 이런 매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작의 특성을 가진 종목들. 이 장작의 특성을 가진 종목들이 당일 주도주가 될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 디테일이 다른 게. 그리고 저같이 수급 동향이라든지 프로그램 쓰면서 동향 이런 실시간 흐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잘 안 봐요. 왜냐면 제가 아까 라이콤이라든지 라이콤 이런 거 안 봐도 되거든요. 왜냐면 수급 동향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불특정 다수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요. 호가창의 그런 흐름을 보는 거 호가창 있잖아요. 호가창이요. 전 파리파리창 보는데 파리파리창 호가창 보면서 누가 순식간에 먹고 물량을 먹고 올라간다. 그럼 같이 그때 순식간에 수급이 갑자기 반짝 쌓이면서 이렇게 빠르게 급등하는 그 종이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특성을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 본인이 이슈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뭐죠? 진부한 이슈인지 새로운 이슈인지. 그때 새로운 이슈라고 판단이 됐을 때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수급주든 세력주든 오를 때 나는 장작으로 오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종목을 매매할 거다 이러면요. 좀 큰 돈으로 여유있게 분할처럼 아까 ABL 바이오처럼 하시면 되는 거고 제약바이오 중에 그러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오늘 뭐냐면요. 올릭스 있잖아요. 올릭스라든지 앞타머 사이언스 겨우 한 3,400억 정도로 아까 보니까 그 막 20%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시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 종이의 특성 맥점 잘 잡고 막 순식간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작고 좀 빠르게 이렇게 호가창 보고 수익을 취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요. 좀 약간 이런 특성을 가진 종목을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의 움직임 특성이라든지 대응법은 그 나름의 디테일이 다 다를 텐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유한양이 어때요? 상한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요. 이 좋은 이슈로 계속 부각받으면서 상승세가 나오긴 하는데 상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대봉 LS는 상한가 보세요. 2년 내 5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봉 LS 같은 경우는 한번 부각받을 때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종목의 끼는요. 결국에는요. 이슈 부각 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과거 움직임의 특성을 통해서 익혀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또 잘하려면 결국에 복귀 그러니까 매매 끝나고 나서요. 복귀를 하면서요. 파악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차트를 돌려보고 급등 화살표가 많은지 아까 상한가 화살표 보셨죠? 그런 거를 보면서 종목 끼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한가 화살표를 수식 밟고 싶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그럼 상한가 수식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벨 문학상 관련주 종가 베팅 관련에 대한 그런 관점은요 나중에 제가 매매했을 때 실제로 알려드리고 이 노벨 문학상 관련주들이 오늘 첫 부각 받았잖아요. 이슈의 신선도가 강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상한가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 3개 나오고 나서 막판에 이제 후속주들까지 그렇죠? 이런 후속주들까지 14%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정말 강한 테마라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앞선 종목들이 많이 가게 되면요. 이 후속주들 있잖아요. 이 후속주들도 시간에 급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의 후속 급등을 노리고 시간의 후속 급등을 노리고요. 아마 종가 매매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가 매매 예전에 제가 좀 잘하시는 분들 배울 때는요. 강한 테마, 첫 강하게 부각되는 테마, 그 중에 상한가 따라잡기로 잡지 못해갖고 상한가 간 종목 여러 개 나왔을 때, 그러면 상한가 안 간 종목 중에 후속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점은 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재료가 새롭게 부각되긴 했지만 연속성이 있는지 이 재료가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좀 가지긴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아까 단기적으로는 했지만 앞으로 출판 매출이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연속적인 재료인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심적으로.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재료일까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종가 매매 같은 경우는 접근은 못 하겠더라고요. 예. 종가 매매에서 수익 잘 내시는 분들의 디테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게 장중에 이제 제가 접근한 관점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제가 이게 마지막에 이거 적었잖아요. 단타에서 승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이것. 네.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의 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끼는 수급주냐 이제 세력주냐. 수급주는 약간 장작의 특성을 가졌고 세력주는 종이의 특성을 좀 가졌다. 평소 때 이 종이의 특성을 가졌는지 장작의 특성을 가졌는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종목의 특성. 어떤 이슈,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받을 때 이 종목의 끼가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이슈의 강도, 불씨가 작은 건지 아니면 불씨가 되게 큰
뭐 번호인지 아니면 촛불인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갖고 이 종목의 끼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트레이딩은 결국에는 이 디테일이 승률을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 평소 때 잘 익혀둔다면요 실전에서 매매할 때 약간 감각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감각이 생기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 영상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